不要掉饭粒，不要掉饭粒。 근데 자녀들은 그런 그 실수를 하게 마련입니다. 但是我们要明白啊，孩子呢是有可能犯这种错的。 아이들 한창 클 때는 이렇게 아픈 줄 모르고 막 장난도 치고 집에 때로는 텔레비도 깨고 뭐 그럴 수가 있습니다. 因为孩子在成长的过程当中，哈，他有的时候是精力很充沛，所以呢，有的时候呢就动得很厉害，甚至会打破家里的电视。 저도 아이를 키우면서 창문도 깨지고 텔레비전도 깨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那我在养育我孩子的当中呢，我们家庭的这个玻璃窗啊、电视机啊，哈，都有打破过。 로봇 가지고 꽝꽝꽝 때려서 텔레비가 깨졌어요. 因为他用那个机器人哈去打那个电视的那个荧幕，就打就破掉了。 순간적으로 화가 나죠. 那一瞬间呢，我非常生气。 저 텔레비가 얼마짜리인데? 哎呦，那个电视到底多么贵啊！ 그럼 아이는 그것이 비싼지 안 비싼지 몰라요. 可是孩子他怎么知道那个贵不贵？ 그때 부모가 화를 내면 안 되겠죠. 所以这种情况呢，父母生气是不对的。 물론 자녀가 늘 집안 물건을 다 깨고 다니는데도 늘 좋다고 할 수는 없겠죠. 当然呢，孩子呢是时常砸破家里的东西啊，每一次呢都觉得很好，这样也不对。 성장 과정에서 일어나는 실수인지 你要学习会分辨哈， 아니면 나쁜 습관으로 발전하는 것인지를 판단해서 상황에 따라서 잘 대처하시기를 바랍니다. 就是说呢，你要会区别哈，这个是他的成长的过程当中，就是难以避免的、不得已产生的一种现象呢，还是说他已经养成了某一种坏的习惯了呢？这个分辨了以后呢，才能够采取这个适当的对策。 대개 부모님들은 잔소리를 많이 하면 교육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건 착각입니다. 大部分的父母认为说，常常叮咛啊、唠叨啊，哈，这样子就有教育的效果。但是呢，这是一个错觉。 부모가 잔소리를 많이 하게 되면은 그 순간 자녀는 복종하는 것도 하지만 속으로는 저항감을 느낍니다. 父母如果常常啰嗦的话，子女呢表面上他们会采取一种看起来似乎是顺服的态度，但是呢，他心中呢会产生一种抵抗心。 왜 부모님 나를 이해하지 못할까? 他会想说呢，为什么我的父母没有办法理解我？ 우리 아이는 공부를 할 때 음악을 틀어놓고 공부를 많이 해요. 我的小孩子他们读书的时候，哈，喜欢打开音乐。 뭐 저도 음악이나 뭐 텔레비 보면서 공부도 합니다. 我也是一样哈，有的时候会开着电视啦，就是播放音乐读书。 때로는 심지어 아이는 이십을 꽂고 음악을 들으면서 공부합니다. 甚至有的时候哈，就是戴着耳机读书。 저는 그것이 이해가 됩니다. 这一点呢，我可以理解。 내가 또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이죠. 这是因为呢，我自己本身会这么做， 우리 집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但是我太太她没办法理解， 우리 집사람은 자라면서부터 공부할 때는 공부만 하고 놀 때는 놀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因为我的太太哈，她是怎么样呢？她读书的时候就专心读书，那该玩的时候听音乐的时候那是分开另外一回事。 어떻게 공부하면서 음악 듣고 음악 들으면서 어떻게 공부에 집중하느냐는 것입니다. 她的想法是，你怎么可能读书的时候听音乐？这样子你怎么样来集中你的精神呢？ 그래서 처음에는 꾸중했습니다. 所以一开始的时候就指责， 우리 집사람이 아이에게 꾸중을 했습니다. 所以我太太就指责孩子了。 공부하면 공부만 해야지 음악 들으면서 무슨 공부를 하느냐? 你读书的时候应该要专心读书，听什么音乐啊？ 너 공부하는 게 맞아? 你真的是在读书吗？ 그러니까 성적이 안 오르지. 所以说你的功课才不会进步嘛。 리시버 빼. 把你的这个耳机拿起来， 그럼 아이는 놀랍니다. 小孩子就吓一跳。 저는 우리 집사람은 그렇게 반응하지만 저는 이해하고 뭐 여보 나도 음악 들으면서 공부하는데 그것도 효과가 있다고 라고 이제 자녀들 편을 들어주죠. 虽然我太太是这样啊，我就会说了哈，我就说呢，哎呀，要不这个我也是听着音乐在做功课哈，这个对读书是有效果的啦，你不要对孩子这样。 나는 음악도 듣고 텔레비도 보고 하면서 공부하면 효과가 나쁘지 않은 것 같다고. 그 아이도 음악 들으면서 공부하면 뭐 나쁘지 않을 거라고
라고 설명했습니다. 我就跟我太太说明说呢，因为我一面听音乐或者一面看电视读书哈，我觉得效果蛮不错的。那孩子应该也是这种情况吧。 우리 집사람은 지금까지도 결혼 생활 20년이 됐습니다만은 지금까지도 그걸 이해 못합니다. 虽然我们结婚已经20多年，但是我太太呢，到现在对这些事情她还是没办法了解。 어떻게 음악 들으면서 공부할 수 있을까? 人怎么可能一面听音乐一面读书？ 가끔은 신기한 듯이 바라봅니다. 有的时候呢，他大概觉得很神奇吧，就一直的看。 요즘 젊은이들은 동시다발로 일을 하는 스타일입니다. 现代的年轻人，他是那种采取是多元化的这样子读书的方式。 음악 들으면서 춤추면서 공부합니다. 他们甚至有的时候呢，边听音乐边跳舞边读书， 눈으로만 집중한다고 절대 효과가 있지는 않습니다. 并不是说两眼盯着集中着就一定有效果，不是这样。 복잡한 수학 공식이나 물리학 공식 있을 때 이렇게 이해하는 것보다도 음악 듣고 다니면서 암기하면 잘 될 수가 있습니다. 当我们看到这种很硬邦邦的这个数学这种公式你要去背它的时候呢，比起呆坐的两眼瞪着这样子背如果说你一面听音乐一面走着这样子背诵的时候呢，反而容易背起来。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를 지적할 수 있습니다. 在这里我们可以点出一个很重要的点， 일과 놀이를 결합시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就是有必要把工作跟游戏结合起来。 여러분은 집에서 아이들에게 구구단을 가르칠 때 이런 경험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구구단 압니까? 阿斯米达 2곱하기 2我们在家里叫孩子去背诵99乘法的时候呢，会遇到这种状况。 아이들에게 2 곱하기 2는 4, 3 곱하기 3은 9, 4 곱하기 4는 16 이렇게 가르칠 수도 있고 你可以呢跟孩子说呢1得2， 2得4， 2 3得6这样子去让他去背。 사과 그림을 갖다 놓고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你也可以拿那个苹果的图画那就是先展示苹果的图画，然后让他去背诵。 그럴 때 아이가 뭘 더 좋아할까요? 你们想孩子会喜欢哪一种？ 2 곱하기 2는 4, 3 곱하기 3은 9 그럼 아이들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如果呢你在那里叫他呢坐在那边就是背诵了224、236这样的话呢，他们不太容易背起来。 그러나 만약 아이가 바나나를 좋아하게 되면은 바나나 2개는 몇 개, 4개라고 금방 답합니다. 你如果呢孩子很喜欢香蕉你就跟他说呢2个香蕉再加2根香蕉，几根香蕉，他就说4根。 딸기가 3개, 3개, 3개 합하면 몇 개일까? 9개 금방 답변합니다. 你如果问他说呢3个草莓，再3个草莓，再3个草莓几个，他就说9个。 그러나 3 곱하기 3은 얼마냐 물어보면은 3 곱하기 3 잘 모를 수가 있습니다. 如果你问他说3乘3多少，他就不3加3多少，他就昏了。 아이들에게 교육을 시킬 때 그 아이들은 공부하는 것이 일이죠. 그러나 그 일을 게임과 같이 결합시켜 보세요. 小孩子读书这个事情对他来说就是工作，那想办法呢把这个工作跟游戏结合起来。 여러분 자녀를 천재로 만들고 싶죠? 每个人都想把孩子变成天才吧， 똑똑한 아이로 키우고 싶죠? 想要让孩子变得聪明。 그러면 공부를 시킬 때 재밌는 공부를 즐기면서 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 보세요. 那么我们就要想办法把孩子求学的这个气氛呢变成很有乐趣。 세계적으로 독특한 민족 중에서 유대 민족이 있습니다. 在世界上民族当中呢，有一个很独特的民族，就是犹太人。 유대 민족은 자녀들을 공부시킬 때 맨 처음에 이런 방법을 씁니다. 犹太人在教育子女的时候，一开始他们采取这样子的方法， 유대인들의 알파벳가 있습니다. 有犹太人的字母， 이것이 유대인들의 알파벳입니다. 这个是他们的字母。 우리 같으면 A, B, C, D 이렇게 가르치기가 쉽죠. 我们教的话呢，我们可能会教说呢 A B C D。 유대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여기다가 꿀을 바릅니다. 꿀을 바릅니다. 犹太人不这么做他们在这个字上面呢抹上蜂蜜。
야 나와서 꿀 찍어 먹어봐 그럽니다. 就出来说，孩子啊，你出来用你的手指头去点那个蜂蜜吃吧。 그러면 아이들은 나와서 꿀을 찍어 먹습니다. 孩子就出来呢，就吃这个蜂蜜。 꿀 다 먹고 나면은 밑에 글자가 나오게 되겠죠. 那蜂蜜吃完以后呢，下面就是有一个字， 자 이것이 A다라고 가르칩니다. 然后才告诉他说呢，这个就是 A 哦。 물론 히브리어로는 발음이 A가 아니라 알렙, 베트, 김멜, 달렛, 해 이렇게 발음합니다. 当然，他们的那个发音不是这样了哈，就是像讲师刚才发的那种音。 어쨌든 자녀를 교육시킬 때 꿀을 먹게 만듭니다. 꿀을. 那总之呢，就是他们在教育孩子的时候也让他们呢能够吃到蜂蜜。 그럼 아이들은 야 공부는 재밌다, 달콤하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所以他们就会想说呢，哦，读书是一件呢很乐的事情啊，很甜蜜哦。 처음으로 공부할 때 야 공부는 재밌다라는 생각을 갖게 해줍니다. 所以他们第一次接触到呢要读书，他们的印象就留下来说呢，哦，读书好有乐趣。 저런 방법을 쓰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노벨상 받은 사람이 유대인들이 엄청 많습니다. 因为呢，犹太人的教育是采取这种方式，所以在这个世界各种民族当中犹太人他们得到特别多的诺贝尔奖。 간단히 이성적으로 암기하는 방법이 있고 꿀을 먹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 별거 아닌 차이 같지만 그 결과는 엄청나게 다릅니다. 那一种方式呢，就是很理性的让他呢去背；另外一种呢，就是很有趣的抹上蜂蜜。这两种方法看起来好像并没有太大的差异，但是呢，它往后发展出来的结果呢，确实呢有天壤之别。 그래서 지금 모든 유치원이나 학교에서도 아이들을 게임을 할 수 있도록 교과를 편성하고 또 실제로 그런 실습을 많이 시킵니다. 所以现在一般外面的这个幼稚园呐，或是小学呢，也是他们尽可能的发展出这种那个游戏配合着读书的这种读书方式。 게임에는 여러 가지 있겠죠. 游戏也是有很多种类， 가장 기본적인 것으로 노래하고 춤추는 것이 있습니다. 最基本的就是唱歌和跳舞。 아이들에게 교육할 때 노래와 춤을 동반하면 아주 효과가 좋습니다. 小孩子在读书的时候如果伴随着有唱歌和跳舞的话呢，效果就很好。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구약 성서는 사실은 전체가 노래입니다. 노래. 犹太人们他们所拥有的这个旧约圣经它全部呢都是歌曲。 우리가 성가를 부르지요. 我们会唱圣歌吧？ 나가서 용사들 이렇게 하면 훨씬 힘이 넘치고 좋습니다. 我们唱歌会觉得很有活力。 그냥 나가서 용사들보다는 노래하고 춤추면 훨씬 효과가 좋습니다. 我们如是呆呆的嘴巴张着唱歌跟我们手舞足蹈这样唱歌呢，它效果不同。 진리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真理也是一样。 진리를 가르칠 때 노래와 춤 아니면 또 다른 많은 보조 도구를 사용하면 효과가 좋습니다. 我们在教导子女圣言的时候，如果配合着唱歌啦、跳舞啦，或是其他的道具化呢，效果会更好。 그런 방법을 한번 여러분 개발해 보십시오. 希望大家能够开发这样子的方法。 엄마 아빠가 자녀들과 노래하면서 춤추면서 교육하면은 자녀들도 재밌어하고 지루하지 않습니다. 如果爸爸妈妈在教导孩子的时候，那跟着孩子一起唱歌啦，跟孩子一起跳舞的时候呢，小孩子就不会觉得腻。 노래하고 춤추면서 하면은 1시간, 2시간 해도 아이들이 실증 느끼지 않습니다. 如果让他们边唱歌边跳舞的这样学习的时候，他们即使学习呢1个小时、2个小时，他们也不会觉得腻。 그러나 의자에 앉아서 집중하게 되면은 아이들은 10분도 견디기 힘들어합니다. 可是如果你让他坐在椅子上来集中的话呢，他可能呢10分钟都坐不住。 많이 사랑해 그러면 상대방도 나도 그래요 이렇게 답변합니다. 如果你说我爱你，对方就说我也爱你。 그러나 당신을 사랑해요 배우자도 나도 당신을 사랑해요라고 하게 됩니다. 如果我们说呢我好爱你哦对方也就说我也很爱你哦。 我们东方有阴阳法 则。
아닙니다. 아니에요. S. 네. 맞습니다. 원래 합니까? 더 구부렸으면 좋겠네. 네, 네. 勉强. 어이, 来来来。对对对对对对，他画的也不够完。好，하겠습니다. 有正和负。 이게 왜 반으로 딱 잘라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아니고 이렇게 곡선을 그립니다. 为什么不是切一半，而是呢画一个曲线呢？ 우리 조상들이 이 곡선을 발견했다는 것은 대단한 발견입니다. 我们的祖先发现了这个曲线，这个是了不起的发现。 많은 연구를 하고 고민을 했다는 뜻입니다. 他们呢做了很多的研究，他们思索了很多。 다시 말하면 음과 양은 춤추면서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这个意思就是说阴含阳他们是一面跳舞，一面结合在一起。 이게 뭐냐? 춤추는 모습이요. 这是什么样子呢？这是一个跳舞的样子。 就是说呢，夫妇两个人相爱的时候呢，也是边跳舞边相爱比较好。换句话说呢，这个就是游戏这个就是축제怎么说庆典、庆喜자녀 교육을 庆祝会， 예. 庆祝会好了庆祝会。 예. 자녀 교육을 할 때나 부부간이나 아니면 다른 사람과 이렇게 모든 사람의 관계를 형성할 때 직선적으로 하지 마시고 이렇게 춤추는 모습을 취하면 수정이 잘 됩니다. 当我们跟别人授的时候，或者跟自己的丈夫或妻子或是子女的时候呢，不要用那种直线的方式，而是呢采取那种跳舞的姿势。 우리가 사회 기도를 그릴 때도 이렇게 표현하죠. 我们画四位基台的时候，是这样子的表现法。 원래는 직선이 아니라 곡선입니다. 本来不是直线，而是曲线。 여러분 가능하면 직선은 그리지 마십시오. 大家尽可能的话呢，不要去画成曲线。 어제도 저는 급해서 직선 그렸지만 사실 직선은 맞지가 않습니다. 昨天因为时间很赶，我换成了这个直线，但是直线是不对的， 예, 곡선을 그리십시오. 要画成曲线。 사람은 직선을 쳐다보면 금방 눈이 피곤합니다. 人望着这个直线的时候眼睛很快就会疲倦， 그리고 직선은 변화가 없습니다. 因为直线没有变化。 그러나 곡선은 볼 때마다 기분이 좋고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但是呢，曲线呢，我们每一次看都觉得呢很有变化心情呢很好。 우리 사람은 전체가 둥그렇게 돼 있죠. 我们人体也是一样，我们的长相是一个圆滚滚的， 다 곡선입니다. 这都每一个部位都有曲线。 만약 우리의 머리가 사각형이다 해보세요. 你想想看，你的头是一个方形的， 보기가 안 좋겠죠. 不怎么好看吧？ 완전 로봇입니다. 好像是机器人一样。 그리고 머리가 사각형 같으면 이 공기 압력 때문에 항상 머리가 아파요. 골치가 아파요. 如果我们是四角形的，那么因为承受这个空气的压力，所以常常会头痛。 아마 그러면은 약국에서는 돈을 많이 벌겠죠. 当然药局可能会赚很多钱， 늘 두통 때문에 사람 살 수 없습니다. 因为呢头痛的关系这个人活不下去。 눈도 동그랗지요. 眼睛也圆圆的吧， 콧구멍도 동그랗지요. 鼻孔也是一样， 귀도 동그랗지요. 耳孔也是一样， 이술도 동그랗지요. 嘴巴也是圆的， 여성 유방도 동그랗지요. 女性的乳房也是圆 여성의 的， 성기도 동그랗습니다. 女性的性器也是圆的。 여성의 성기가 사각형 돼 보세요. 如果女性的性器官是四方形，怎么样？ 힘들어요. 很吃力哦。 우리 입이 사각형 돼 보세요. 我们的嘴巴四方形的话呢， 키스하면 부딪힙니다.
接吻的时候会撞来撞去， 곡선이니까 잘 재미있게 키스할 수 있어요. 因为是曲线所以呢，这个接吻的时候呢很有乐趣。 엄마의 가슴이 사각형 돼 보세요. 如果妈妈的胸部是四方形的， 아기가 엄마 품에 안길 수 없습니다. 孩子就是妈妈没办法抱孩子， 아파요. 孩子撞上去觉得很痛， 엄마도 아프고 아기도 아파요. 妈妈跟孩子都很痛， 엄마 품에 아기가 안길 수가 없어요. 所以就是妈妈没有办法把孩子抱在怀里， 그러나 둥그스름하기 때문에 푸근하고 안깁니다. 因为是圆圆的所以觉得呢很温暖，很柔软，孩子才会想要被妈妈抱。 태양도 둥글고 달도 둥글입니다. 太阳也是圆的月球也是圆的， 나무 이파리도 다 둥글게 되어 있습니다. 树叶的样子呢也都是有也都是类似圆形的。 사실 사각형은 인간이 주로 만든 것입니다. 其实呢，四方形绝大部分都是人去造的了。 그죠? 집도 사각형, 家也是四方形的， 박스도 사각형. 盒子也是四方形的。 그러나 여러분 자연을 살펴보십시오. 但是你去观察一下自然界， 자연은 사각형이 없습니다. 自然界没有四方形， 거의가 다 둥근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几乎都是类似呢，就是圆形的。 둥글어야 변화할 수 있고 춤을 출 수가 있습니다. 因为圆形才能够变化，才能够跳舞。 둥글다는 것은 곧 변한다는 것이고 변한다는 것은 곧 노래하고 춤추는 축제 분위기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所谓的这个弯曲圆形呢，这个意味着变化。那变化呢，就是意味着可以唱歌跳舞的像庆典一样，像庆祝会一样。 수작용은 무한한 원을 만들어냅니다. 摄受作用可以造成无限的圆。 그 원들은 입체를 띠게 됩니다. 这个圆形呢，它是一个立体的。 여러분 자녀 교육도 그렇고 부부 간의 사랑도 그렇고 대인 관계도 그렇고 항상 원형을 취하십시오. 所以对子女的教育、夫妇之间的爱，或是呢我们对待别人的关系上呢，我们始终都要采取一个这样子的圆形。 예를 들면 대화할 때도 직선으로 하지 말고 곡선으로 하시라 그 말입니다. 意思就是说，我们对话的时候不要直线型的要有曲线。 옷이 보기 좋습니다. 你的衣服很漂亮哦。 그럼 상대방이 고맙습니다. 谢谢你哦。 옷이 좋네요. 衣服很漂亮， 당신이 왜 참견이야? 你管我。 직선을 하면은 상대방이 반응이 없어요. 所以你直线型的这样讲的时候，对方没什么反应。 직선을 하면 찌르니까 기분 나쁘다는 겁니다. 因为这种直线就是呢，好像在刺他一样。 그러나 곡선하게 되면 기분 좋아요. 所以采取这种曲线的时候，对方的心情很愉快。 그것이 사랑의 법칙입니다. 这个就是爱的法则。 여러분 부부간에 껴안고 이게 애무할 때 직선으로 이렇게 애무합니까? 곡선으로 하죠. 夫妇两个相爱拥抱在一起爱抚的时候你是这样子直线的这样子拍打吗？不是的，是这样子的曲线的抚摸。 직선으로 애무하면 재미도 없고 아파요. 你直线的这样拍打的时候呢，没什么乐趣，而且会痛。 곡선을 이렇게 해야 기분이 좋죠. 要采取曲线，这样画着圆弧，这样才会觉得心情愉快。 남자 여자 중에서도 여성들이 더 곡선이 많습니다. 在男女的身体来看的时候，女性的身体是更具有曲线的。 그러니까 남자의 몸보다도 여자의 몸이 더 아름답죠. 所以说呢，女性的身体呢比男性的身体呢更美丽。 포옹할 때 곡선을 취하는 것처럼 대화도 마찬가지입니다. 곡선을 취하세요. 곡선. 所以我们拥抱的时候就是用曲线的这样子的抚摸对方。同样的呢，我们对话的时候也是要曲线。 먼저 드시죠. 请您先用。 고맙습니다. 谢谢您。 그럼 상대방도 고맙습니다. 对方就回答说了谢谢你。 여러분 손님 할 때 드시죠. 이렇게 잘 안 하죠. 드시죠. 곡선을 취합니다. 我们一般跟客人说请吃饭的时候，我们那个手势不会说呢，请吃饭，不会这样子说请用请慢用。 대만은 직선입니까? 台湾是直线这样吗？ 드시죠. 请用。 모든 사람들이 몰라도 본능적으로 드시죠라고 곡선을 그립니다.
全世界所有的人哈，虽然不懂原理，但是呢，他们本能性的就说呢，啊，请用，都是这样。 드시죠. 그래야 상대방도 Thank you 하면서 들어갑니다. 如果你说呢，请用，请慢用，那对方呢就会说呢，谢谢，然后呢开始用餐。 이런 법칙은 뭘 말하느냐? 这样子的法则意味着什么呢？ 우리 인간은 삶을 즐기면서 살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这是意味着我们人的生活本身呢，就要带有这样子的过一种很有乐趣的生活。 노래하고 춤추면서 사랑을 주고받는 것입니다. 也就是说呢，我们一面唱歌，一面跳舞，一面受爱。 창조 원리에서 하나님 이성성상을 이렇게 표현했다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표현입니다. 创造原理将神的二性性象做了这样子的表现，这个是非常了不起的。 또 사유기들을 이렇게 표현한 것은 굉장히 놀라운 발견입니다. 把四位基态做这样子的表现，这个也是非常惊人的。 어제 우리 식구 중에 의사 한 분이 계셨죠. 昨天有一位会员就是顾医师他来到这里， 그분이 의사로서 이렇게 앉아가지고 어서 오시오 이렇게 하면 상대방이 어떻게 많이 오겠습니까? 如果他身为医生坐在那里，看到客人就说请进，这样子的时候，你想病人会很多吗？ 앉으시오. 请坐， 상대방이 놀랍니다. 对方会吓一跳， 그리고 기분 나빠요. 很不愉快。 의사는 이렇게 말하죠. 医生要这么样的说， 어서 오십시오. 请进， 앉으시죠. 请坐。 제가 뭘 도와드릴까요? 我有什么可以帮你的吗？ 어디가 아픕니까? 哪里不舒服呢？ 자 봅시다. 来，我们看一看。 이래 환자가 오케이 그러죠. 患者才会说呢，好， 이리 오시오. 앉으시오. 옷 벗어봐요. 来做脱衣。 그럼 옷 안 벗어요. 他不会想脱衣服。 내가 왜 벗어요? 为什么我要脱衣服？ 다른 병원으로 가버려요. 他就去别的医院。 여러분 이것은 부부간이나 부모 자녀간이나 사회적인 관계에서도 항상 원형을 취하세요. 所以大家在夫妇之间的关系上，父母和子女我们在社会的待人接物这些所有的事情上呢，要一直的采取这个圆形的姿态。 이런 원리를 모르거나 훈련을 받지 않은 사람은 직선적으로 말할 수가 있습니다. 没有懂原理或者呢不曾受过这方面的训练的人，很容易倾向于呢用直线的方式讲话。 행동도 그럴 수가 있죠. 他的行动也可能会这样。 직선적인 스타일은 상대방에게 피곤함을 줍니다. 直线的 style 呢，会给对方一种疲惫感， 그리고 두려움과 같이 하고 싶지 않은 그런 나쁜 그 느낌을 갖게 해줍니다. 而且给别人一种不想跟他共事的那种不是很愉快的感觉。 예. 그런 면에서 여러분 부모로서 자녀들을 교육할 때도 원형을 이렇게 유지하십시오. 所以，我们身为父母，当我们教育我们的孩子的时候，一定要采取这种圆形的姿态。 아이가 컴퓨터 게임에 빠져 있을 때도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当孩子呢，就是陷入在这种电脑线上游戏的时候，你要这么样的跟他说。 야, 그게 재밌니? 孩子啊，这个真的那么有趣吗？ 야, 정말 재밌어 보인다. 看起来是很有趣哦。 엄마도 한번 해보자. 妈妈也来试试看。 속으로는 여러분 자녀에 대한 염려하는 마음이 있고 화가 나는 경우도 있겠지만은 표현할 때는 이렇게 노래하듯이 굴려가는 식으로 운영식으로 말을 해보세요. 当然，可能你心里面呢，因为孩子陷入这个线上游戏，所以你就很担忧也有点生气。但是呢，当你对孩子讲话的时候，你尽量的采取这种远远的讲话方式。 네, 그렇게 하고 난 뒤에 아유, 엄마는 너가 이게 너무 많이 해서 눈이 나빠질까 봐 걱정이구나. 조금 시간을 줄여라. 그러면 아이도 알았어요, 엄마라고 답합니다. 那你这样子说了以后呢，你就继续说了，就说其实妈妈看你玩这么久很担心你的眼睛会坏掉呢，你可不可以把时间缩短一点呢？孩子就一定会说呢，好啦，妈妈我知道了啦。 컴퓨터 그만해. 不要再打电脑， 말 안 들어? 不听话， 코드를 빼버려. 马上呢把那个插头拔掉。 그럼 아이는 화가 납니다. 小孩子很生气哦， 엄마 妈妈你算什么？你干嘛拔我的插头？ 그때는 자녀지만
부모로 안 보여요. 所以在那个时刻呢，虽然他是他的儿女，但是呢，他眼中并不会把他视为父母。 사람이 화가 많이 나면은 부모도 몰라볼 때가 있습니다. 孩子很生气的时候呢，在他的眼中是看不到父母的。 그럼 부모는 부모대로 또 화가 나죠. 那然后呢，父母看到子女这样的姿态呢，就更生气。 이 녀석이 내가 너를 걱정해서 하는 말이야. 这个家伙，我这么做是因为担心你啊， 감히 부모한테 대들어? 你竟敢来违抗你的父母， 이런 나쁜 녀석 같으니라고? 这个坏小子， 꼭 너 할아버지 닮았구나. 你就是跟你的爷爷长得一模一样。 이렇게 되면 사태가 악화됩니다. 这样子的话呢，整个的情况就变得很严重了。 자, 축제를 즐기는 가정을 만들어 봅시다. 我们成为一个享受庆祝会的家庭吧。 말씀드린 것처럼 대화를 부드럽게 하자. 第一个呢，就是我们的对话要能够柔和， 부드럽게 주고받는 식으로 대화를 해보자 하는 用 것이죠. 非常的柔和的方式彼此来授受。 두 번째는 이벤트를 만들어 보자. 특별한 사건. 第二个呢是制造 event 就是特别的事件。 사실 우리가 일요일마다 예배를 드립니다만은 사실은 예배가 축제에 포함됩니다. 我们每一个礼拜天都会做礼拜，那其实这个礼拜呢，它应该算是一种庆祝会。 예배 드린다는 것은 두려운 모습으로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것이 아닙니다. 我们呢做礼拜不是带着一种很恐惧的这个心态呢来跟神来敬拜，不是这样。 예배의 진정한 목적은 하나님과 인간이 함께 더불어 기뻐하는 시간과 공간입니다. 礼拜的它的真正的意义呢，是神和人一起来喜悦的受的这个时间和空间。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교육을 하셨습니다. 神教育犹太人说， 일주일마다 나와 함께 더불어 즐기자. 每一个礼拜一次跟我一起来즐기자，就是一起来喜乐吧，一起来享 함께 乐吧， 기쁨을 나누자. 享受吧。 매달 첫날을 축제를 즐겨라. 把每一个月的第一天把它呢当做一个庆典。 매달 보름날, 보름 뜨는 날, 그날을 축제를 즐겨라. 每一个月中15号的时候也是一个庆典的时刻。 6월절 축제를 하라. 要守这个逾越节。 봄 추수가 끝났을 때 축제를 즐겨라. 那秋收结束了之后呢，再来一个庆祝会。 가을에 추수가 끝났을 때 축제를 하라. 那秋天的秋收结束的时候呢，一个庆典。 하나님은 유대인들을 통해서 인간이 살아가는 방법을 많이 가르쳤습니다. 神通过这个犹太人呢，教导了人类许多的这个生活的方式。 그 내용들의 기본 그 흐름에는 삶을 즐기도록 그렇게 교육을 시켰습니다. 我们观察神所教导的这些内容的时候呢，主要呢就是教导我们怎么样来过着快乐的生活。 매월 첫날도 축제, 매월 15일 보름달 뜨는 날 15일도 축제, 또 일주일마다 축제. 那月初有一个庆典，月中又有一个，每一个礼拜天又一次。 그 외에 또 특별한 사건들 축제가 많이 있습니다. 而且除此之外，有些特别的时候、特别的时刻呢，都有庆典。 삶은 축제 연속입니다. 生活本身就是一个庆祝会的延续。 에덴 동산을 창조하셨습니다. 一开始神创造了这个伊甸园， 에덴 동산의 뜻이 뭐겠습니까? 我们想这个伊甸园是什么意思呢？ 선생님, 에덴 동산 뜻이 뭐예요? 伊甸园是什么意思？问谁？问你对。기쁨이 충만한 본연의 낙원이다. 낙원이다.
본연의 동산이다. 이 단어 자체의 뜻은 뭐냐 하면은 너무너무 기쁘다는 뜻입니다. 这个单字本身，它的意思哈，就说呢，太喜悦了，太高兴了。 그러므로 에덴 동산이라는 것은 기쁨이 충만한 동산이다 하는 뜻입니다. 所以伊甸乐园呢，它是一个充满了喜悦的、充满了快乐的乐园。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조하셨다는 것은 기쁨이 가득 찬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뜻입니다. 所以神创造伊甸园，这个是表示什么呢？就是神创造了一个充满喜乐的这个世界。 다시 말하면 사람은 날마다 기쁨으로 살아라는 뜻입니다. 那同时呢，也是表示呢，神要人们呢，每天呢，都是过着喜乐的生活。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기쁨의 연속으로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神创造我们，希望我们呢，连续的每天呢，都过着快乐的生活。 그러나 그 기쁨에 때로는 고통도 따를 수가 있습니다. 但是这样子的快乐，有的时候也会伴随着痛苦。 대표적으로 엄마가 아이를 낳을 때 고통이 있지만 자녀를 얻는 기쁨이 더 큽니다. 举一个代表性的例子，妈妈在生育的时候有分娩的痛苦，但是呢，随之而来的喜乐是更大的。 그런 경우 엄마는 고통으로 생각하지 않고 기쁨으로 생각하죠. 所以呢，妈妈的生育，妈妈并不会认为这是一种痛苦，而是呢，她认为这是一种喜乐。 고통을 많이 보지 마시고 하나님 지으신 에덴 동산 기쁨을 많이 보십시오. 所以我们要学习呢，我们的眼睛不要只去看那个痛苦，而要呢更加的看到神所创造的这个喜乐的伊甸园。 기쁨을 나눌 수 있는 가장 좋은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요? 我们想可以来受喜悦的最好的样貌是什么样的样貌呢？ 그것은 바로 부부가 사랑을 나누는 모습입니다. 那就是夫妇两个人相爱的时刻。 그 부부가 옷을 입고 껴안고 키스하는 것보다도 比起夫妇两个人穿着衣服接吻， 옷을 벗고 껴안고 키스하는 모습이 더 아름답습니다. 夫妇两个人脱了衣服相抱在一起接吻的样子是更美丽的。 왜냐하면 가장 아름답고 가장 기쁨이 큰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因为这个是最美好、最喜悦的样子。 그리고 그러므로 어린애들도 발가벗고 사랑하는 연인끼리 사랑하는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所以小孩子呢，连他们都会呢张大眼睛看着呢脱了衣服的一对恋人在那里相爱的样子。 그럼 두 번째로 기쁜 모습이 어떤 장면일까요? 我们想第二个喜悦的场面是什么样的场面？ 우유를 마시는 모습, 是喝牛奶的样子吗？ 콜라 마시는 모습, 喝可乐的样子吗？ 축구하는 모습, 踢足球的样子吗？ 뭐 다 즐겁죠. 当然都是很喜悦的。 그러나 우리가 두 번째로 즐거움을 얻는 장면은 가정입니다. 那么我们第二个可以来就是获得快乐的场面呢，就是家庭。 아빠가 이 등에 아이를 업고 那爸爸呢，把小孩就是把他背在背上。 이제 목마 태운다 그러죠. 목마. 对，就是这样子，那个叫什么？ 또 엄마는 背 아이를 了骑在孩子骑在背上，肩膀上。 또 엄마는 아이를 손에 那妈妈呢，手拉着小孩。 이렇게 잔디밭을 걸어가는 모습이 아주 这样子的一家四口走在草坪上的那个样子是非常的美丽。 먹고 마시고 춤추고 노래하는 모든 것이 즐겁지만 가족끼리 웃으면서 이렇게 걸어가는 모습, 산책하는 모습이야말로 또 두 번째로 아름답고 当然啦，我们吃喝活动这样的日常生活的很多的样貌呢，都是很美丽的。但是呢，当一家人爸爸把孩子背在肩膀上，妈妈手拉着另一个孩子这样子呢，散步在草原上的这个画面是非常的美丽。 왜 그러냐? 为什么呢？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因为神的创造就是如此。 우리 삶은 기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我们人是充满了我们的生活是充满了喜悦的。 믿음이 있는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 차이점이 뭐겠습니까?
有信仰的人跟没有信仰的人差一点在哪里？ 믿음이 없는 사람은 기쁨과 고통을 구분하는 사람입니다. 没有信仰的人是他把快乐和痛苦加以区分的人。 믿음 있는 사람은 고통이 없어요. 有信仰的人是没有痛苦的， 삶 전체가 기쁨입니다. 因为他的生活本身全体的生活内容都是喜悦。 일하면서 땀 흘리죠. 我们工作的时候会流汗， 믿음 없는 사람은 아유 이렇게 해야 월급도 많이 못 받는데 뭐 할 필요가 있냐? 이렇게 불평합니다. 那么没有信仰的人他就抱怨了，他说：“哎，流这么多汗啊，也拿不了几个薪水，到底有什么必要这么做？”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렇게 일하는 자체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但是有信仰的人，在他流汗工作的这个本身呢，就让他感受到快乐。 그리고 내가 건강한 모습으로 일할 수 있고 내가 이래서 월급 받아서 가족을 먹여 살리고 야 우리 가족 행복한 가족이고 좋다 이렇게 노래하면서 일합니다. 而且他会认为说呢，啊，我今天能够健康的在这里工作啊，那么呢，我这样工作赚的钱呢，可以养活我的家庭啊，我的家庭呢可以呢过着很快乐的生活。这样他一面工作呢，一面就觉得很喜悦。 한 사람은 불평하면서 일하고 억지로 일하고 한 사람은 노래하고 춤추 신나게 일한다. 그거 一 할 个 때 人他是呢一面抱怨，一面呢皱着眉头抱怨这样子工作；另外一个人是很高兴的呢，唱着歌呢，充满活力的这样工作。 여러분이 사장 같으면 누굴 칭찬하겠습니까? 如果你们是公司的老板的话，你会称赞哪一个人？ 누구에게 더 많은 월급을 주고 싶습니까? 你想要给谁更多的薪水？ 누구를 더 승진시키고 싶겠습니까? 你想要给谁升迁呢？ 예, 노래하고 춤추면서 재밌게 자기 스스로 재밌게 삶을 일을 하고 또 아이들 내는 그 사람입니다. 当然一定是那一个呢，边唱歌边工作很喜乐的这样子的工作的那一个人。 여러분 남편 되시는 분은 자기 일을 재밌고 즐겁게 생각하고 하십시오. 各位在座的如果你身为一个家庭的丈夫，希望你的工作的时候呢，你能够抱着这样的一种喜乐的态度去工作， 자기의 삶을 축제로 만드세요. 把你的工作呢，好像变成了一个庆祝会一样。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太太也是一样， 아기를 키우고 하는 그런 것이 힘들지만 힘들다 생각하지 마시고 재밌다, 축제다, 에덴이다, 기쁨이다라고 생각하십시오. 你不要想说呢养育孩子，哎呀，这个是一个苦差事不要这么想这是一个庆典呐，一个喜悦呀，这个是伊甸呐，这是快乐要这样子想。 사람의 마음의 태도가 얼마나 큰지 실험하는 것이 있습니다. 人的这个心的态度到底占了多大的这个影响？曾经作为一个实验。 아주 건강한 청년을 데려다가 당신 왜 그렇게 아파 보여? 이리 오세요. 빨리 입원하세요라고 말합니다. 他们带来了一个非常健壮的年轻人，然后跟他说呢，哎，你怎么看起来病恹恹的？我看你快不行了，赶快住院吧。 그 청년은 난 안 아파요라고 말합니다. 这个年轻人就说没有啊，我没有生病啊。 근데 의사복을 입고 당신 얼굴 색이 안 좋아. 빨리 와요. 당신 큰 병에 걸려서 빨리 오세요라고 말합니다. 这个医生呢就穿着这个医师服了然后跟他说没有，你真的你看起来就是一副病恹恹快要不行了你赶快住院。 그럼 청년은 놀래가지고 안 아픈데요 하면서도 눕습니다. 这个年轻人呢就显出很压抑的样子，哎呦，我不觉得我没怎样，可是他就是躺在病床上。 왜냐면 의사가 아프다고 그러니까. 为什么呢？因为医生一直说他有病嘛。 그리고 날마다 의사가 와가지고 심각한 표정으로 당신 중병에 걸렸습니다라고 말합니다. 这个医生呢每天来看诊，然后带着一种很忧愁、很严肃的表情跟他说你这个病不轻。 그럼 한 3일 지나면요. 이 좋은 안색이 다 변하고 진짜 환자가 돼버려요. 过了3天以后呢他本来那个面色红润结果变得呢苍白。 일주일 지나면 진짜 중병 환자가 돼버립니다. 过了1个礼拜以后呢，他变成了重病患者。 멀쩡한 사람을 환자로 만든 것은 일주일만 하면 환자 만들 수 있습니다. 把一个完全没有病的人要变成一个病人呢，1个礼拜就够了。 그런 아픈 사람에게도 당신 혈색이 좋아요, 안 아파요라고 말하면은
힘을 얻습니다. 我们对一个病恹恹的人跟他说：“哦，你气色真不错啊，哈，你看起来很健康。”哎，他就会变得健康。 우리의 마음 자세와 말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所以我们的心的姿态，我们的心态哈，跟我们的言语是这么样的重要。 저는 개인적으로 여성분들을 존중합니다. 我个人是非常的尊重女性。 저렇게 엄마들도 지금 임신해서 공부하지 않습니까? 我看到这个怀孕的妈妈们啊来读书，真是了不 저는 起。 힘들 텐데 어떻게 공부할까? 사실은 뭐 퀘션 마크입니다. 哦，对我来说真的是一个疑问呐、哈，一个问号。哎，怎么身体这么不舒服？怎么能够撑着坐在那边？不简单。 나중에 아이를 낳으면은 우리 한국에 놀러 오세요. 以后你生了孩子以后哈，带着孩子来我们韩国玩。 예, 우리 집에 홈스테이 빌려드릴게요. 我可以把我的我在家里可以接待你。 우리 집 아기를 가지고 공부하시는 분들 위해서 한번 박수 보냅시다. 那我们为了怀孕的太太们，我们来鼓掌。 엄마가 집에서 일하면서 불평하면서 아이고 내 신세야 내가 입밖에 안 돼 아이고 재미없어 라고 말하면 정말 재미가 없습니다. 如果妈妈在家里呢做家事，然后就说呢，哎呦，我的命真苦啊，哈，我的一生就只能够这样吗？哈，如果这样抱怨的话呢，真的是就很不快乐。 반찬 만들고 설거지하면서 아이고 매일 똑같은 일 아이고 지겨워 재미없어 라고 말하면은 그 음식에 영양분이 없어집니다. 如果我们在煮菜的时候，一面切菜一面就说呢，每天就是做同样的事，一点变化都没有，这样子抱怨的话呢，这个菜里面的这个营养分呢，它就会消失掉。 자연과 우리 인간은 공명체입니다. 울리입니다. 因为自然和人哈是一种共鸣体，会互相的共鸣。 백화점 가서 비싸게 반찬을 요리를 준비해 가지고 사왔지만 일하는 엄마가 아이고 재미없어라고 말하면은 영양분이 거의